오늘은 또 오늘 국장에 또 이슈가 있었어요. 참말로 제가 참 맞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공시가 떴어요. 아마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전기랑 이트론이랑 오늘 상장 폐지 공시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씨 삼형제라고 한동안 되게 유명했었어요. 네. 뭐냐 그러면은 2011년도에 엄청나게 등락을 많이 보이면서 상장된 지도 되게 오래됐던 기업이었고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뭐 대주주의 비리로 인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종목이 되었는데 그쵸. EID, 이트론, 이화전기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정리매매는 다들 아시다시피 100원을 시작하지. 그래가지고 이게 상한가가 없어요. 그리고는 대주주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한국 증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신뢰도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왜냐면은 이때 2021년도에 한참 우리나라 유동성이 늘어나고 주식 투자 붐이 불었을 때 그때 이제 이씨 삼형제 그죠? 위험하다. 조심해라. 그때 무슨 테마 타고 막 올라가고 이랬는데 애초에 이 기업들이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였어요.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가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화전기는 이트론이 최대 주주고요. 이트론 지금 검색되나? 검색되는구나. 이트론은 지금 보시면은 EID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는 EID는 다시 이화전기가 최대 주주인 그런 구조를 보이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서로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EID까지 보시면은 EID도 최대 주주가 이화전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옛날부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코스닥 테마주, 코스닥 잡주에서 많이 발생하던 일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을 언젠가는 한 번은 매매를 해보셨을 수 있어요. 법인의 주식을 찍어내가지고 법인의 주식으로 다른 뭔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그걸로 다른 기업을 M&A하고 그걸 또 통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뭔가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고 또 그 주식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고 그 인수한 기업의 이름을 바꾸고 이런 거를 계속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순환 출자 구조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순환 출자가 돼버리면은 여기에 소위 말하는 매출과 이익이 서로 섞여요. 그리고는 이게 한 기업의 대출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기업도 동시에 묻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이전 IMF 이전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IMF가 왔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순환출자 구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출자를 하면서 특히 이렇게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런 본인들의 계열은행에서 대출 막 땡기고 증권사 사가지고 대출 막 땡기고 우리나라가 금산분리가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어찌 보면은 없는 돈 만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장부 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걸로 여기를 빡빡 넣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순환출자라는 구조가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은 이 순환출자가 일본에서부터 왔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이런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계열사가 이렇게 금융도 들고 있고 오만된 거 다 들고 있고 우리나라 못된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가 그걸 최근에 뭘로 바꾸고 있습니까? 지주사로 바꾸고 있지. 그러니까 지주사로 바꿔가지고 이게 계열회사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라 그랬더니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주사 하나 만들어 놓고 다 뭐합니까? 이렇게 그냥 밑에 이렇게 차렷 열중샷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만들어 놨어. 그래 놓고 뭐합니까? IPO. 그러니까 옛날에는 순환 출자를 해서 문제가 됐던 그 부분에서 순환 출자의 문제를 이제 어찌 보면은 지주사라는 곳에서 좀 더 어찌 보면 적은 돈으로 적은 자본으로 이런 계열회사들을 이렇게 육성할 수 있고 계열회사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가들의 편의를 봐주는 게 지주사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래놓고는 자회사들 다 IPO 시키니까 뭐예요? 이 개판된 거 아니야? 우리나라 지금. 참 이게 골치가 아픈 겁니다. 자, 아무튼 결국에는 이게 이화전기라는 곳이 이제 테마주로 많이 언급이 됐고 동아야 그때 이화전기랑 이트론이랑 무슨 테마였노? 2021년도에 이거. 요때 똑같이 올라갔거든요. 얘들 그때 이제 미쳐 날뛰어가지고 진짜 스푸트니크 맞다. 러시아 코로나 치료제. 우리의 테마 백과사전. 저희 오매니저입니다. 러시아 백신 맞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지금 지나고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이 기업을 매수 하셨던 분들은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스푸트니크 러시아 치료제 보고 들어가냐. 그냥 매수 매도로 들어간 거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이런 그 예전에도 이런 게 많았어요. 그 뭐 제가 직접적으로 종목이나 뭐 그룹사를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예전에 셀트리온과 함께 우리나라의 4.25 3대장이라고 불렸던 계열사 그룹사는 지금은 아예 사람들한테 언급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걔도 순환 출자예요. 그냥 주식 장사만 하는 거, 종이 장사만 하는 거야. 이거 종이 장사거든, 종이 장사. 주식 장사 한다고요, 주식 장사. 그냥 주식 찍어내가지고 유상증자 때려가지고 M&A 때리고 뭐 할 겁니다. 우리 뭐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유상증자 때려가지고 또 하고 막 주가 띄워가지고 또 위에서 또 뭐 발행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매매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코인 매매도 하는데 우리 잡코인, 알트코인 잡코인도 매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밸류고 뭐고 이런 거 뭐 따질 필요 없이 아니 돈이 몰리고 게임장이 열렸으면은 매매하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투자자 보호가 되냐, 소액주주 보호가 되냐, 그러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냐라는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경제방송에서 막 이렇게 막 리딩방에서 막 얘기하고 막 실제로 움직이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매수 매도하고 돈 벌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는 뭐 하지 말라 그런다고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똑같은 거거든. 이게 재밌는데 어떡해. 그 인정. 지금 하나 매매해야지. 재밌거든. 그런데, 재미와 함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 구조와 그 다음에는 이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건 되게 차이가 큽니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이런 순환 출자라는 구조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잠깐 짧게 그냥 노는 거야 하고 마는 거야. 매수 매도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돈 벌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뭐 좋다 카던데 물렸는데 어떡하지? 떨어졌는데 인간 올라오겠지. 그러고는 뭐 어디로 가? 그러고 상패로 간단 말이야. 거래정지로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식을 분석하실 때 이 종목이 거래정지가 될 수 있냐 없냐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어때요?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날 빅테크만 얘기하지만 미국에도 잡주가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SEC가 이게 5달러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니스탁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동전주처럼 페니스탁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안 나오고 뭐 안 나오고 이렇게 그 시장에서의 거래가 없고 그러면은 직권 상패를 시킵니다. 권한이 어마무시해요. 어느 날 거래정지 터지고 어느 날 상패로 갈 수 있다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잡주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리고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돼 있는 종목 숫자가 10,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00개 정도 되는 종목을 스몰캡이라고 이렇게 묶어서라도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보고서가 나와요. 이런 애들 보고서 안 나옵니다. 물론 그건 우리나라의 문화의 차이겠죠. 왜냐면 이런 종목들 매도 보고서 내고 안 좋은 보고서 내면은 소송 당하고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범죄자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아직까지 정책이나 회사의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같은 게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는 많이 바뀌어야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상폐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있다 보니까 매매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 결국에는 상폐되는데 지금 2년 걸렸어요. 한참 걸렸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런 게 있죠. 국감장을 갔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메리츠 아직도 이게 지금 또 ING 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12월 뉴스예요. 아직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정거래 혐의다, 압수수색을 한다.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 3차인가 4차 압수수색입니다. 계속 진행 중인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와요.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돈 있는 분들은 보석금 내고 내고 빠져나가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잔소리인데 본인이 이해되는 투자만 하셔야 돼요. 그냥 수급만 보고 차트만 보고 그냥 간다. 수급만 보고 차트만 보고 갈 거면 대장주를 검색을 하셔야 되고 대장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시엔 얘들이 대장이었는데 이게 진짜 실적이 나오는 대장인가를 구분을 해야지. 지금 신성델타 봐봐요. 걔도 돈은 버는 회사긴 해. LG에 맨날 납품하니까. 근데 초전도체로 날아가는 신성짐 차트 어디가 있냐 지금. 신성델타 아직도 안 빠졌네. 와. 공매도로 이거 공매도로 바로 때려야 되는데 이거 공매도가 안 되니까 이게 이게 아직도 신성하다. 아직도 신성하네. 진짜 우리나라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그죠? 보시면 이게 옛날부터 LG 세탁기에 부품 납품하는 되게 우량한 기업이거든요. 나쁜 기업이라는 게 아니야. 근데 초전도체가 말이냐고. 이거 LG 세탁기 부품 만든 애들이라고 유명한 애들이에요 여기. 이게 참 답답하네요. 초전도 세탁기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참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 갭이 특히 시장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게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하다못해 동네 오일장 서는 그 시장이든 간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형평성 차이와 뭐 공정성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게 결국 자본주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국내 여전히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되게 좀 말씀드리기 좀 위험한 애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또 유튜브에 남겨놨다가 실제로 항의를 하신 곳도 있어요. 네, 순환 출자 구조 문제 있다,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직접 저한테 메일도 주셨어, 한 곳에서는. 연락 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아주 그냥 평화롭게 있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말하면 안 되나? 오늘 또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거, 첫째, 순환 출자 조심하세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순환 출자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N1을 통한 순환 출자를 하고 있다.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고는 무엇? 대부분 저건 종이장사예요. 그럼 무엇? 이름 바꾸는 기업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그냥 투자를 하면서 국장을 바라보면서 얘는 좀 아니다,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애들이 주로 이름 바꾼 애들이에요. 이름 바꾼 애들. 그리고는 또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사업보고서 보시면은 얘가 실제로 하는 실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사업과 무엇? 상승하는 재료가 다른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것만 피해도 국장에서는 피똥은 안 싸요. 진심. 요 세 개만 피해도 그렇게 피똥을 싸진 않습니다. 투자하시면서. 요렇게 조금 체크를 하면서 다들 생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환출자, 중복상장, 합병, 분할, 유상증자, 시비, 블록딜, 대주주, 아주 그냥 좋은 애들은 잔인상폐하고 안 좋은 애들은 이렇게 헤쳐먹고 하는데, 진짜 헤쳐먹는 기업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식시장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조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게 또 우리나라에 또 시끌시끌한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이거 어떠한 채널에서도 이런 건 다뤄주지 않습니다. 그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다뤄봤자 의미도 크게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회수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제 채널은 또 이런 얘기를 해야죠. 왜 맨날 시끌시끌만 하냐 그러는데, 그래요. 리튬 포어스 거기도 보시면 이름 자주 바꿨잖아요. 아무튼 참 우리나라는 저런 게 또다시 상법 개정인데, 상법 개정이 돼야 저런 장난질을 못하고 소송 당하고, 돈 있으면 뭐하냐, 깜빵 들어가면 돈도 못 쓰는데 깜빵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그게 좀 줄어들 텐데. 참 슬픕니다. 이씨 삼형제 상장 폐지 썰 끝.